손혜영 선수 소식이 있고, 한동희와 경쟁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눈이 왜 이렇게 슬퍼진 것 같죠? 네, 뭔가 눈이 되게 슬퍼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 경쟁은 늘 있는 법이다.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반갑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3루 자리를 유지하느냐?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외야로 가는 게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3루 수비마저 무너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3루수로 이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고 일단 스포츠 서울이고 인터뷰에서 작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잊고 싶다. 개인 성적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팀의 보탬이 되지 못한 점이 마음 아팠다면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다라고 지난날을 돌아봤다고 하고, 올 시즌 전망 3루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 경쟁자는 늘 존재한다. 한동희뿐 아니라 한태양도 있고 김민성 선배도 있다면서 경쟁자가 왔다고 해서 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다. 로미님, 손호영은 포구랑 타구 판단이 좋아서 성구 부담이 없는 중견수 켜보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견수가 꽤나 괜찮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3루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3루 자원이 많아져 버렸거든요. 저도 사실은 3루를 주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1구 정훈처럼 중견수를 메인으로 보고 3루도 가능한 선수로 보는 게 차라리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아무튼 인터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큰일 났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동료들과 함께 경쟁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오히려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진 김태환 감독의 따끔한 조언이 전환점이 됐다. 손호영은 지난 시즌 처음으로 감독실에 불려가 호된 지책을 받았다. 감독님께서 과감함과 무모함은 한 끗 차이라고 강조하셨다라고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작정 초구를 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확실하게 타격하라는 뜻임을 깨달았다면서, 올해는 무모함을 버리고 영리한 과감함을 갖춘 타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나님 반갑습니다. 무모함을 버리고 영리한 과감함? 영리한 과감함은 약간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데 어찌됐건 뭐 잘하라는 얘기겠죠. 그렇고 올 시즌 가야구 진출이 가장 큰 목표다. 손호영은 시즌이 끝난 뒤 팬들 앞에서 내년에도 잘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들 때마다 벌을 받는 기분이었다면서, 올해는 그 플래카드를 최대한 늦게 들고 싶다. 롯데가 가야구에 나가는데 반드시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손호영 선수 얘기가 있고, 3루 자리 얘기해보죠. 3루수 자리 누가 있나. 자, 일단은 올 시즌만 치면은 3루수 손호영, 그 다음에 김민성, 찬영, 이 선수가 거의 봤죠? 이 선수가 거의 왔고, 자, 두부김씨님 반갑습니다. 자, 서상훈님, 손호영 선수, 자, 일단 올 시즌이고 이제 한동희 선수가 추가가 됐죠. 또 손호영 선수 2사 시즌 마치고 일본에 가서 특훈했는데 그때 너무 무리한 느낌이었는데 그 여파 때문에 초기 컨디션 난조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좀 뭐 늘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오히려 조금 컵다운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4명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능한, 근데 한태양 선수는 그 송구가 약해서 유격수도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3루는 아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차라리 유격수가 낫지.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는 2루 1루 그 포지션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물론 급할 때는 유격수도 가능하긴 해.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이 4명인데, 근데 또 이호준 선수도 있거든요. 이호준 선수도 3루를 능히 볼 수 있고, 그 외에 박승욱 선수도 3루를 봤었었고, 뭐 어찌됐건. 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희 선수가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것인데, 근데 일단은 그 또 검증된 걸로 치면 김민성 선수가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2명이 가장 먼저 순서 아닐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잘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한다 하면은 김민성 선수가 어찌됐건 공수 양면에서 계산이 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시즌도 마찬가지로 팀이 영 이제 안 굴러갈 때 김민성 선수가 잘 메워줬는데, 급하면 김민성 선수를 일단 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태양 선수는 2루 1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찬영 선수는 수비를 얼만큼 정말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겠죠. 지금 상황에 박찬영 선수 수비를 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훈련 스프링 캠프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2명으로 출발할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 그러니까 2명 한동희, 김민성은 일단은 자리 가지고 출발이고, 나머지 한 자리 가지고 경쟁이 붙지 않을까. 주전 3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루수를 볼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팀에서 3루수로 분류가 되는 선수들 중에서 마지막 한 자리를 이 뭐 박찬영, 이호준, 박승욱, 한태양 그리고 손호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나눠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호영 선수가 생존을 하려면은 3루도 되고 2루도 되고 중견수도 돼야 저는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툴은 5툴입니다. 근데 저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외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야가 메인이고 내야가 서브가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승호 선수는 유격수를 보면 안 되는 선수인데 유격수를 시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기사에선 3루 경쟁이라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방금 본 인터뷰에서. 근데 이게 3루 연습은 뭐 스캠 가면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인터뷰에서 3루 경쟁을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3루수도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선수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팬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 한 말이 제일 맞겠지. 자, 그런 것 같고, 유격수는 뭐 전민재 선수가 일단은 주전으로 가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또 경험치라는 게 없진 않으니까요. 전민재 선수가 일단 주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잘 섞었어야죠. 6대4나 6대4, 7대3 이 정도로. 자, 그렇고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다음 기사는 정은수 선수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연봉이 보면은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인상이 됐고 상승률은 125%. 억대를 안 준 건 조금 서운하긴 한데 충분히 연봉을 많이 올려줬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헌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 같고, 좀 기사를 풀러보면은 스포츠월드 기사고요. 일단 내년 올해 목표는 좀 더 믿음직한 선수가 되겠다. 정은수 선수의 어떤 그 각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갔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오늘 안 나갔겠지라고 생각하면 몸이 무거워지더라라면서 무조건 경기에 나간다는 마인드로 준비했다. 경기에 뛰고 싶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사한 마음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공짜로 얻은 기회가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시즌 중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루틴대로 무조건 경기장에 나와서 훈련했고 식단 관리도 철저했고 아침밥을 비롯해서 끼니는 꼭 챙겨 먹었고 단백질 등 좋은 것들 위주로 섭취를 했고 반대로 탄산음료 야식은 멀리 했다라면서, 솔직히 난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라고 운을 뗀 뒤 트레이너 코치님부터 주변 동료들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 선수가 높이 평가받는 게 참 태도가 좋죠. 예, 참 태도가 좋고 김하나님 말씀대로 선수들이 다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 시기 때 운동을 다들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오고 제일 좋은 거는 선수들이 좀 운동 자체를 열심히 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팀에 좋은 영향을 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사직동 살면서 이 시즌에 야구장에 그렇게 출근 자주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딱 이제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렇고, 자, 지난 시즌 치르고 좀 아쉬운 점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 많이 느꼈고 잘 던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흔들리면서 점수를 줄 수도 있었다라면서 많이 배웠다. 무작정 던지는 게 다가 아니더라. 상황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더라. 또 했고, 그래서 들어갈수록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도 이제 부상고 이제 또 운동센터 오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핵심 키워드는 꾸준함이다. 누구든 한 번에 좋은 선수는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서상우님 연경 감독 얘기로 정은수 선수 폼은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폼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힘을 막 빡줘서 던진 느낌은 아니죠.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정우람 선수처럼 진짜 고무팔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팬분들이 바라는 부분이겠죠. 언제 고장나냐,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선수가 되면 가장 좋겠죠. 자, 그렇고 연봉이 4천에서 9천으로 올랐고, 목표에 대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가 인정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롯데야구로 보면서 꿈을 키웠다. 올해는 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올 시즌 각오를 또 남겼습니다. 참 로컬보이들이 그래도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지역 선수들도 다 좋지만 아무래도 로컬보이가 잘해주는 게 더 좀 마음은 좋죠. 그래서 또 로컬보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다음은 이제 또 레이에스 선수 기사가 있는데, 이건 좀 정리하면은 최다안타 왕을 3번 연속으로 한 사람이 큰 이병규 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3년 연속 최다안타 왕을 하면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게 되는데, 과연? 근데 사실 최다안타 타이틀은 어지간하면 지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막
나빠진 게 전 크게 없다고 봐가지고 병살타가 내긴 했지만 어찌됐건 대단한 업적임은 분명합니다. 김상수 선수는 좀 더 뒤로 가면 있을 것이고 170억 투자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민석 선수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하는 선수라 가지고 뭐 기대가 많고 김상수 선수 기사가 맨 밑에 있네. 스포츠 동화 기사가 있고 이루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1년 3억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팀에서 필요한 선수였고 선수도 본인이 단년 계약을 오히려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잘해가지고 더 좋은 계약하겠다. 자신감을 보여줬고 일단은 700경기를 출장을 달성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 그래가지고 더 많이 출전한 사람은 현역 중에서는 우규민, 김진성 선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선수 중에서도 그런가요? 아무튼 우규민 선수가 857경기나 나왔네요. 그렇고 호이드도 140 호이드라서 통산 6위. 김진성 선수가 160개인데 현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는 은퇴 전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800경기 출장에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건강하게 2시즌 정도 치른다면 800경기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또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투수 최고참이 됐습니다. 진해우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계약을 앞두고 은퇴와 현역의 연장 기로에서 생각이 많았다. 이루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그만둔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선수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잘해야지 또 다음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 계약에 대해서 박준혁 단장이 김상수에게는 단연간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도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기 역할은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올 시즌도 사실 무리한 등판이 초반에 생기면서 좀 결국은 마운드 위에서 허벅지 쪽에 부상이 더 이제 나오면서 좀 힘들었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관리가 된다면은 크게 무리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고 또 다른 소식은 나머지는 뭐 맨날 하는 얘기 같고 이민석 선수 인터뷰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인터뷰 멘트가 있으니까 자 맨날 얘기하는 마지막 2차 지명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자, 일단 지난 시즌에 대한 어떤 회상 2025년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이 역시 발걸음을 위한 밑거름 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커리어 초반이 수술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이민석 선수가. 그래서 인생이 한 번쯤은 내리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더 힘든 시기가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어릴 때 수술하고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 20대 후반이나 10대가 됐을 때에도 돌아보면 이 고비를 겪어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 한 달 반 정도를 굉장히 잘했죠. 한 달 반, 2달 정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뒤에 뭐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도 강속구 선발이 2달 정도 보여준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민석 선수는 팬들께서 올해도 선발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많이 해주신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리셋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경쟁, 라고 투지를 불태웠다라고 인터뷰가 있었고 뭐 국가대표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응원에 대해서 이민석 선수 인터뷰가 있는데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다. 동시에 빠져선 안 된다. 자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부담도 가질 필요 없다. 응원은 응원으로만 받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민석 선수는 완벽한 로컬 보이죠. 그래서 저는 롯데 말고 다른 팀에서 뛴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야구 자체를 시작한 이유가 롯데다. 제가 다른 팀에서 뛴다는 건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면서 참 말 이쁘게 하네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팬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선발 개막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건데 스프링 캠프 가서 또 경쟁이다. 감독님께 또 보여드려야 한다. 개막 로테이션 한 자리 차지해서 풀타임을 해보고 싶다. 몸을 착실하게 만들어서 다치지 않고 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또 목표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석 선수가 국내 선발 중에서 진짜 한 자리를 해줘야지 우리 팀이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응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민석 선수에 대한 저의 팬심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다 아실 거지만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데 뭐 이유가 있나 다 좋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민석 선수 얘기까지 좀 해봤고 그 말고는 뭐 김원중 선수가 또 선행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린이 병원에 또 기부를 해가지고 참 정말 완벽한 선수가 아닌가 모든 면에서 빠지는 게 없어요. 김원중 선수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한 게 본인이 어릴 때 또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본인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순간이 있었죠. 그 김원중 선수 책을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뭐 많은 분들은 이거를 굳이 왜 썼나 싶긴 한데 그냥 팬심으로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중학교 시절에 이런 부상이 있었는데 수술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은 좀 걷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롯데 선수들은 비슷한 실력의 선수가 많아가지고 필승조 A, B로 나누면 어떠냐? 뭐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V펜으로 뛴 선수 한번 떠올려 봅시다. V펜 투수들 김원중 의 필두로 김원중 선수를 필두로 최준용, 정철원, 그다음에 정현수, 김강현, 박진. 그러니까 이 네 명까지는 뭐 확실한 필승조로 뛴 선수들이고 이제 이 뒷라인이 한번 꼽아봅시다. 누구 있나? 근데 필승조로 두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불펜지는 절대 아닌데 사실 이 네 명 말고는 좀 확실한 선수가 안 보이죠. 이제 유성민 선수 있고 모래님 귤 까먹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숲은 제가 아직 송출 안 하고 있습니다. 치지직으로만 같이 하고 있고 숲은 제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떠올리려고 생각이 잘 안 나네. 또 투수들이 누가 있었죠? 근데 눈에 익는 문제보다 구위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이거 그게 힘든 게 감독이 김태형 감독님이라서 그게 안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바로 쓰는 게 김태형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윤성민, 홍민기, 김강현, 박진 뭐 이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추격조라면 추격조겠죠. 그러니까 홍민기 선수를 필승조로 놔야 되냐 이거는 뭐 이제 있는데 좀 스태미나적인 측면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8명은 이기는 상황에서 나가시는 선수들이다 정도가 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더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인데 김진욱 선수는 일단 전 불펜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또 투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만 떠오르네요. 일단은 그치 구승민, 좀 기대주들 기대할 만한 선수들 박준우, 최희준, 박정민 선수는 신인이긴 한데 일단은 기대치가 다 있으니까 일단 넣어볼게요.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영재 선수는 기대도 좋은 것 같고 이영재, 박세현. 근데 불펜 나오는 게 더 불안하지 않나요? 김지욱 선수는 차라리 선발이 나은 것 같은데 뭐 대충 이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정우준 선수도 있긴 하고 뭐 선발 요원으로 하긴 하지만 맞네 송재영 선수가 있네. 보여준 걸로 치면은 이제 송재영 선수도 1라인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박준우 선수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좋아진 게 보였어가지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김태현 선수는 일단 또 뒤에 인터뷰가 있는데 선발로 육성을 했고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나온 김에 이 김태현 선수 인터뷰가 있으니까 김태현 선수 인터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시간이 온다. My time is now. 이래 나오는데 유승환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태현 선수는 데뷔 첫 해에 정말 뭐 천천히 썼죠. 급하지 않고 정말 여유있게 시간을 썼는데 그것 또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라운드 루키들이 작년에 워낙에 다 잘했죠. 뭐 키움 정현우, 하나 정우주, 삼성 배찬승, LG 김영우 뭐 죄다 잘했고 두산 박준순 선수도 잘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태현 선수에 대한 약간 서운함의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우리 애는 뭐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고졸 신인이 데뷔 첫 해에 뭘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 7월 23일에서 퓨처 첫 경기를 했고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10시에 사직구장 출근해가지고 구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보강 훈련을 해가지고 6시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6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사실은 다른 1라운드 동기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다 못 보여주고 있느냐, 너는 왜 못 올라오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아직 이제 21살인데 급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도 처음에는 나도 의식을 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2025년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나는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내 인생은 내가 해야 한다. 나의 목표만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또 다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팀이 굉장히 좋은 게 팀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롯데답지 않은 어떤 무브였거든요. 신인 선수를 뽑았는데 급하지 않고 정말 첫 시즌을 육성의 시간으로 썼어요. 이거부터 굉장히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발 수업부터 착실하게 해가지고 일단 109를 던진 체력을 갖추기로 했다. 그때까지 경기는 안 나가고 계속 몸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고 퓨처스에서 그게 좋았습니다. 14경기 32이닝 평균 자책 2.53 피안타를 1할 8푼 6리
그래서 정말 뭐 고졸 신인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퓨처스 기록도 잘 나왔고. 그런데 자, 그리고 또 뭐 김태현 선수는 2군 성적에 대해 가지고는 기록은 좋게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별로였다. 내가 가진 공을 100% 던지지 못했다. 밸런스나 타이밍은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냉정하게 자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있다. 그러나 프로는 보여줘야 한다. 제가 보여준 게 없다. 일단 조급해하지 않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면 기회는 오니까 그걸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좀 놀라운 것이 김태현 선수는 광주 출신이죠. 그래서 부산에 집을 얻었고 어머니께서 아예 부산에 오셔가지고 김태현 선수를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거에 대해서 네가 1라운드라고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선수들은 계속 들어온다. 네가 증명을 해야지. 네가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꿈이 있으면 옆을 보지 말고 꿈만 보고 네 것만 해라라고 어머니가 또 조언을 해주었고, 또 김태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저락 호름에 제 이름 걸고 싶어요. 저락 호름에 제 여자가 생기는 게 제일 가까운 첫 번째 꿈입니다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선수 얘기가 있어 했고, 그죠, 뭐 신동건 선수도 있죠. 올 시즌 또 1라운드인데 뭐 신동건, 박정민, 올 시즌 신인 선수들 김하중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 신인 선수는 저는 그렇게 상수로 두거나 생각을 하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첫 해에는 못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막 일부러 기대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뭐 잘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신동훈 선수는 전국체전 때 충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 제가 봐버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설레발 안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뭐 관심 끄고 있으면 잘 하겠지. 괜히 또 막 너무 설레발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 하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투수 풀이 많이 두터워지긴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떠나가지고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9명의 선수들은 어찌됐건 1군에서 보여준 게 명확한 선수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이요? 아시안게임은 최준용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팀마다 2명 정도 됐고 하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최준용, 정현수 뭐 이렇게 가면 베스트가 되겠죠. 거기에 이민석 선수도 껴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좀 욕심인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렇고 손아섭 선수 온다는 얘기요? 그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손아섭 복귀?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미안하지만 자리도 없고 낭만도 없어져 버렸고 실리는 더 없습니다. 예, 5천만 원 받고 오면은 가능. 저는 늘 얘기하지만 5천만 원 받으면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면 뭐 와가지고 대타만 해도 자기 역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 남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 엔트리의 기존 필승조 빼면 두 자리가 지고 10명 정도가 경쟁하는 것 같네요. 근데 투수라는 게 이게 스타트를 해야죠. 손아섭 선수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멀쩡하게 올 시즌 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안 그러면 제일 좋은데 2-3명 정도는 뭔가 탈이 나거든요. 야구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뭐 구승민 선수가 한 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주면 제일 좋을 것이고, 또 몸이 좋아진 박준 선수가 잘해주면 좋을 것이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영재 선수가 150 던진 자원 돼가지고 잘하면 좋을 것이고, 최유준 선수 우리가 기대하는 153 던지는 파이어볼러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잘해준 이 9명의 선수들이 작년같이 똑같이 해준다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그렇고 윤동희 선수는 좀 근육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너무 근육량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 같아가지고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조현진님 올해 또 변수가 생겨서 터진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야구라는 게 알 수 없는 거고, 분명한 거는 그 롯데 우리 팀에 로또는 많이 사놨어요. 예. 그러니까 당첨 확률은 모르겠는데 긁어볼 복권은 많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복권이 몇 장 걸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예 뭐 로또 용지도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